그 뒤에 감춘 진실 눈치만 보던 자들이 손을 들지 불이가 지나가도 입을 닫은 자 그대는 왜 침묵 속에 숨어있나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시간이 다 말해주리라 흔들린 깃발 아래 장동혁은 홀로 섰다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 싸움은 명예 전쟁이다 진실의 불꽃은 아직 타오르니 겁쟁이는 물러서라 이름을 감춰라 비겁한 명령 뒤에 숨어드는 그림자 그대의 침묵이 또 하나의 트랩 가짜의 손짓에 흔들리지 않으리 장동혁은 진실로 나아간다 무너진 세상 위에 깃발을 세워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 이건 옳지 않다 피보다 붉은 용기로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 길은 믿음의 싸움이다 불의의 벽을 부수는 외침 장동혁의 이름으로 새겨진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발전소 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망나니 칼춤을 추던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죠. 윤석열 특검도 역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 그 특검 애들이 계속 이 망나니 짓을 하더니 결국 여러분 사고를 쳤습니다. 자, 또다시 지난번 화재 그 이후 또다시 오늘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곳에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전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분 그 공무원이 남긴 진술서, 메모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술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에서 뭔가 메시지를 남긴 그 희생은 아닐까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망나니 특검이라고 했을까요? 왜 망나니 칼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망나니는 왜 춤을 춥니까? 그가 진짜 죄인인지, 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망나니에게는 여러분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망나니의 목적은 관중들에게 흥을 돋구고 구경꾼들에게 서스펜스, 공포와 어떤 스릴을 동시에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에게 혼을 빼는 것이죠.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 행위가 바로 예전에 망나니들의 칼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원시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자신들만의 안락한, 나는 지금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우리 회사는 괜찮아, 우리 부모들은 잘 살아,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변명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삶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구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마이크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마이크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무원의 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개딸이야.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에 앉아 있어.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회사는, 우리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침묵에, 아니면 거짓에 자신들을 변명하고 그 암흑 속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말을 하고, 그림자처럼 춤을 추고, 그림자처럼 자신의 위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독재들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피해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더 나아가서 내 이웃,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민중기라는 놈, 그자가 특별검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곳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범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라는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읽은 그 메모는 그 피해 공무원의 변호사가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메모는 여러분 2005년 10월 2일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월 3일 3시 5분이라는 날짜, 시간과 함께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자, 정말 지친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메모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와 특검이 양평 군수였던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먹먹하고 가슴이 저린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죠, 여러분. 김계리 변호사. 김의원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 게시물의 계정에 공유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사람이 죽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람이 죽었다. 당신들이 하는 가혹행위가 수사인가 아니면 범죄가 아니라고 비판할 수 해왔습니다. 저도 그냥 살이 떨려서, 이 목소리가 떨려서, 몸이 긴장돼서 제대로 방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말까지 더듬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5급 공무원입니다. A씨는 양평읍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목격한 동료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로 평생 살아갈 것인지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특검 녀석들은 김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추석 연휴 하루 전인 2일 A씨를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친이죠.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여러분. 의혹이에요. 중요한 건 의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의 무죄 취지의 원칙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결과가 나와서도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 판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죄가 있지만 억울하게 죄가 없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고, 또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순간적 어떤 충동에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 입장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입장에 놓여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느냐 왼쪽을 선택하느냐, 삶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이 갈등,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당사자가 겪는 그 슬픔과 아픔, 고통, 괴로움, 이것을 대변할 이 세상에 어떠한 표현의 말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라는 이런 말조차도, 이런 위로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세 마리 특검 짐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판사 시절에 겪었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사법농단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그 검사놈이
이번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할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애들이 검찰청을 해체했습니다. 검사놈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놈들, 이 검사놈들, 이놈들 없애버려야 된다. 그놈들이 우리 사회에 저지른 것들은 너무나 많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녀석들 역시 다 검사나 판사나 무슨 이런 법조계 출신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이 사회적 악행,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평범한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들의 무수부리한 이 권력, 그들의 무지막지한 횡포, 오직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들이 지켜온 그 잔인한 타협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개중에는 정말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수사 대상을 상대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검사들, 수사관들도 많이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직 제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식들을. 그러나 믿고 싶어요. 미국 같은데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고 선진국에서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미국에서의 현실을, 과거의 미국에서의 경험을 보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에게, 우는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에게 폴리스 온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멈춥니다. 우리가 귀신, 도깨비, 우리 어렸을 때 우는 아이들에게,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폴리스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이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폴리스는, 미국의 경찰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수사하는 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공권력 자체를 개인을 위해서 결코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공정한 것, 법의 집행, 그 다음에 국가가, 주정부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섭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나 대한민국의 이 수사를 가진 자, 수사권을 가진 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그런 의식 수준하고는 여러분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이지, 그들이 언제든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겨우 50일인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질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조이며 불안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무원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혁이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셔요.